혹시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의료 전문가가 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건강 조언자가 되는 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다. 이 속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실수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병은 자랑하고 자식 자랑은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픈 걸 그냥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내 건강의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건강 실수를 피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딱 맞는 병원은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들까지 여러분을 현명한 헬스바이저로 만들어줄 5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요. 작은 불씨가 났을 때 그냥 무시했다가 결국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외면하면 나중에는 정말 손쓸 수 없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치료의 핵심은요, 무조건 조기 발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병원에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바로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거겠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첫 번째 선택이요.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딱 하고 떠오르는 곳이 있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똑같은 장소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가장 크고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죠. 물론 암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병에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응급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면요.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보다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 이럴 땐 정말 1분 1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병원이라는 건요, 무조건 큰 병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전문적인 곳 혹은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방문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이 첫 번째 팁이 아주 재밌어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 바로 저 간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간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땡땡 피부과 의원처럼 병원 이름 자체의 진료 과목이 떡판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 분야의 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땡땡 의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쓰여 있다면 그건 일반의가 피부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의미예요. 어때요? 정말 간단한 구별법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간단한 체크리스트만 한번 챙겨봐도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불필요하게 또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은 기본이고요. 예전에 찍었던 CT나 MRI 자료,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목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미리 챙겨가는 것만으로도 진료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자, 이 책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들으면 이게 진짜라고? 싶을 만큼 조금은 이상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효과적인 건강 꿀팁들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알약 삼키는 거 유난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먼저 알약을 혀 위에 올리고 물을 한 모금 머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혀끝을 아랫니 잇몸에 꽉 붙인 채로 그대로 물을 꼴꺽 삼키는 거예요. 혀가 길을 딱 막아주니까
알약이 갈 곳이 없어서 저절로 목 뒤로 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보통 이건 뭐 간단하니까 완전히 안정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아주 흔한 시술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코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환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공유하는데요. 코필러,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처럼 홍보되잖아요. 하지만 그 주사액이 아주 드물게 혈관을 막아서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작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시술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역할을 제안합니다. 바로 헬스바이저가 되자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의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정보에 기반한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정보에 밝은 조언자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그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환자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무장한 아주 주도적인 헬스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 그 다음 장은 그냥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헬스바이저가 되어서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